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문재인 게이트가 터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곧 검찰의 소환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 밝혀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일종의 문재인 비자금 게이트가 될지도 모른다. 비자금. 이 비자금이 문다혜 씨에게 흘러간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을 시작으로 실제로 문다혜 씨에게, 딸 문다혜 씨에게 문재인의 비자금 성격의 돈들이 은닉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검찰이 문다혜 씨의 태블릿 PC를 확보를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문다혜의 태블릿 PC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TV조선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한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검찰 문다혜 태블릿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태블릿 PC를 확보를 했죠. 그리고 뇌물 피의자 문재인 적시가 되어 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입니다. 뇌물, 제3자 뇌물도 아니고 뇌물, 왜 뇌물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물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검찰이 문재인 딸 문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민주당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의 손주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민주당의 친문 의원이죠. 친문 의원들은 검찰이 모욕 주기식 수사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죠. 37명. 그 전에 전주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막 그 반발을 하고 할 때는 27명이었는데, 이제 뭐 박지원을 비롯해서 직간접적으로 문재인과 관련이 있었던 의원들이 다 같이 나섰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친문이 27명 했는데, 이 27명이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 때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 뭐 장관을 지냈거나 차관을 지냈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았죠. 동참하라, 이렇게 뭐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7명이 집단으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욕주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1월 달에, 지금 이번에는 8월 30일 날 문다혜 집, 서울의 부암동 집, 그리고 제주도 별장, 그리고 문다혜 사무실, 이 압수수색한 것을 가지고 37명이 집단 기자회견을 했고, 저번에 1월 달에 서창호, 문다혜 전 남편 서창호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때도 27명이 나서 반발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서창호 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문재인 손자의 태블릿 PC를 압수해갔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걸 또 어제도 반복을 했습니다. 윤건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초등학교 손주의 아이패드를 들고 갔다. 자, 정치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망신 주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손주의 아이패드까지 들고 갔다. 이래서 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태블릿 PC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고 있을 거라는 걸 어쩌면 뭐 직감을 해서 여기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1월 달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자, 그렇지만 검찰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창호 집에서 1월 달에 발견된 그 아이패드, 거기는 교육용이라는 것이 확인돼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고, 지금 아마 이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압수한 아이패드는 다른 아이패드인데, 뭐 손주가 쓰는 교육용이 아니고 다른 아이패드인데, 거기는 문다혜 씨 이메일이 저장돼 있었다. 자, 문다혜 이메일이 저장돼 있으면 문다혜가 쓰고 있다는 거죠. 문다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메일이 저장돼 있어서 사건 관련성이 인정됐고, 당시 서창호 쪽 변호인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확보를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이 확보를 한 것은 문다혜 태블릿입니다. 태블릿 PC. 이제 분석이 다 끝났겠죠. 1월 달에 확보를 했으니까는. 여기서 태블릿 PC에서 지금 이런저런 정황들이 조금 나오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죠. 자, 그리고 문재인은 이 압수수색 영장, 이번에 법원에서 발부한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발부를 한 거죠. 거기에 문재인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창호 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이상직으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가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검찰은 아이패드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다 분석을 마치고 나면은 문다혜 씨 소환을 해야 되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부부를 상대로 조사 일정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세 명이 줄 소환이 되는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검찰 문재인 피의자 적시 파장. 그래서 이상직 배임 고발 4년 만에 문억대 뇌물 의혹 수사로 번졌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일면기사입니다. 검찰이, 일면기사가 아니고 오면기사 아래 기사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직접 조사 가능성, 장소 등 논란 전망. 일단 검찰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죠. 작년 9월에 그 전에 이 사건이 고발이 되어 있었는데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작년 9월에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했죠.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이 문재인의 전 사위를 채용을 했다. 이후 월급 포함 2억 2,300만 원 지원을 했다. 저 플러스 알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 검찰이 파악한 건 2억 2,300. 문재인은 전 사위 취업 후에 생활비 지원을 끊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문재인의 경제적 이득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뇌물이다. 그리고 조사 가능성. 조사 이제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조만간 피의자니까는 범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거고, 검찰이 문재인, 김정숙 계좌를 같이 추적을 했죠. 그래서 김정숙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받아야죠. 검찰은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불러 조사 중인데 관련자들이 의혹을 다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일제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부부를 불려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방식, 장소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이 되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가 논란이 된 탓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부 조사 방식, 시기를 고심을 할 수 있다. 자, 그때 자파지정에서 김건희 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느냐.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검찰 대면 조사라는 그런 의미는 제쳐놓고 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느냐. 뭐 황제 조사냐.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했죠. 그러면은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씨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면은 그러면 뭐라고 할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도 제3의 장소니까 이번에도 당연해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비공개로 또 조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공개를 하면은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말을 막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노태우, 전두환이었는데 이제 6번째가 다시 기록될 표지입니다. 자, 김정수 지금 이 논란이 앞으로 또 계속될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친구에게 5천만 원 주면서 딸에게 붙여달라고 했다. 문다혜 씨 계좌에 뭉칫돈이 들어왔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김정숙을 대신해서 문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김정숙의 친구 A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친구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했느냐?
김정숙이 내 딸한테 5천만 원을 좀 붙여달라 이렇게 A씨, 친구인 A씨에게 부탁을 했고 그 A씨가 문다혜에게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을 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명의를 적어야죠. 명의를 적어야 되는데 그 명의가 보통 6자를 적습니다. 발신이네. 그런데 땡땡땡 이제 A씨의 이름이겠죠. 땡땡땡 하고 그 다음에 김정숙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남겼죠. 남겨서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5천만 원은 보자기에 쌓인 채로 자 현금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청와대 직원을 통해 A씨에게 무통장으로 송금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 당장 떠오르는 게 특활비가 떠오르죠. 청와대 직원. 그때 이 청와대 직원이 누구인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이 청와대 직원 중에서 유송아 씨, 양인혜스 씨 이렇게 김정숙의 옷 구두 사는데 감봉권 특활비를 가지고 막 5만 원권 신권으로 썼다. 이게 지금 수사 중이죠. 이것도 경찰의 수사 중입니다. 그러면 같은 성격의 돈이 아니겠느냐. 특활비로 5천만 원 뭉칫돈을 본인이 직접 보내면 흔적이 남고 또 만약에 이게 깨끗한 돈이라고 해도 만약에 나중에 정여세 문제가 남으니까 그냥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거 좀 붙여줘. 그런데 그 심부름을 청와대 직원이 했다. 만약에 본인 돈이라면은 청와대 직원에게 그렇게 안 하겠죠. 시시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특활비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특활비를 관리하는데 특활비 내가 좀 가져다 쓰게 줘 이렇게는 못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5천만 원 놔줘 그렇게 못하고 이 직원을 시켜가지고 딸에게 보내는 그런 수법을 썼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는 아직까지는 그 말씀입니다. 특활비일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람을 끼워서 돈 거래를 하는 것은 보통 돈의 출처를 감추려고 돈 세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고 현금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 번 거쳐서 딸에게 전달한 것은 자금 출처나 성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보통 이런 식으로 돈이 전달되는 것은 돈 세탁, 특활비면 돈 세탁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한 것은 자금 출처가 수상하기 때문이다. 이 뭉칫돈이 또 있습니다. 문다혜에게 전해진 뭉칫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다혜가 문재인의 비자금을 지금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비자금. 자, 이 뭉칫돈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재인이 얼마 전에 책을 냈죠. 얼마 전에 아닙니다. 오래전에 문재인은 운명을 펴낸 출판사 문재인은 운명 그때 정치를 하면서 문재인이 운명이라는 책을 냈죠. 그 책을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에서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았다. 그래서 출판사 관계자를 조사를 했는데 이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문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서 2억 원을 줬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디자인 편집에 참여했다고 2억 원을 줍니까? 책 한 권 펴냈는데. 그리고 뭐 돈을 빌려줬다. 자, 그래서 이 돈도 뭉칫돈이 일단 문다혜에게 흘러갔다. 법조계에서는 문다혜 씨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된 만큼 자금의 출처는 물론이고 정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규명돼야 한다. 부모가 투명하지 않게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대부분 정당한 돈이 아니거나 정여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한다. 문다혜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문재인으로부터 계속 문재인 부부로부터 비자금을 막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됩니다. 제주 별장 있고 3억 8천만 원이죠. 출판사 돈 조금 전에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 그 청와대 직원들과의 막 돈거래가 막 있었죠. 청와대 직원들과의 돈거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천만 원 뭉칫돈. 청와대 그 경호원과도 돈거래가 있었고 뭐 유송아 양인했어 이쪽도 돈거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돈이 문다혜 씨에게 좀 쏠리는 뭉칫돈이 막 쏠리는 그 상황인데 그걸 문재인이 몰랐겠느냐.
자,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 씨는 여기뿐이 아니고 이 사건뿐이 아니고 다른 사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오늘 인터넷판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재인은 뇌물, 김정숙은 타지마할, 문 부부 초유의 동시수사. 검찰이 문재인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관광, 샤넬 자켓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서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소환 또는 방문 조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지금 경찰에서는 그 감봉권 특활비도 김정숙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부부가 초유의 동시 수사. 지금 이재명, 김혜경도 동시 수사 받고 있죠. 동시 소환 그 통보까지 받았죠. 특히 왜 이게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처음에는 제3자 뇌물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 제3자가 빠지고 그냥 뇌물이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이 제공한 뇌물의 수수자로 문재인을 지목을 했다. 자, 실제로 돈 받은 사람은 서창호죠. 서창호 부부죠. 자, 그렇게 되면 3자 뇌물죄인데 이게 사실상 직접 돈이 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뇌물죄. 뇌물가액은 서 씨가 타이 이스타jet에 근무하며 받은 급여 월 800만 원과 태국 체로비 월 350만 원을 합쳐서 다 하면은 2억 3천만 원인데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창호를 임원으로 채용해서 월급과 체로비를 줬는데 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경우에 이상직에게 제공된 중진공 이사장 자리는 문재인의 직무범위입니다. 인사건이 있죠. 그런데 부정한 금품은 사위인 서창호가 수수했다. 자, 그런데 통상 부정한 금품이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될 경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재인의 경우는 직접 뇌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 이유는 딸 부부의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니까 문다혜 부부와 문재인은 경제 공동체다. 그러니까 문다혜 부부에게 간 돈은 곧 문재인에게 간 거다. 그래서 직접 뇌물죄가 된다는 거죠. 문다혜 씨 부부의 경우 별도 가정은 꾸렸지만 2018년 당시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계속 돈을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부부가. 그 다음에 이스타젯에 취업하고 나서는 이제 지원이 끊겼고, 그래서 문재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을 했고, 그 외에도 분여간 금전 거래도 이어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문재인과 문다혜 부부가 생활비 지원 및 금전 거래로 엮이는 등 분여가 사실상 같은 지갑을 공유한 경제 공동체였다. 그러니 제3자가 아니고 직접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죠. 그게 뭐 경제 공동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월급 받은 게 무슨 뭐 잘못이냐,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문재인 가족 비리 감싸려면은 박근혜 경제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 문재인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2억 2,300여만 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후 이상직에게 받은 이것을 뇌물이라고 본 거죠.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 왔고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채용 자체가 문재인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 그래서 뇌물이다. 그런데 문재인 때 그 국회의원 37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부부와 성인이 된 딸 부부는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사위의 취업을 문재인을 뇌물로 엮는 것이 무리고 보복이다. 이런 주장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를 엮어서 감옥에 갔다. 최순실이 딸의 성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고 그때 판단을 했죠.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가족이 아닌데도 최순실 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다. 경제 공동체라면 문재인과 딸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의 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보다 더 가깝다. 자,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은 집권 후에 전 정권을 먼지 털듯 수사해서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따지기 앞서 두 전직 대통령 판결문부터 한번 읽어봐라. 자, 그런 사실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어제 있었던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인데 성과 없이 끝났죠. 성과가 있을 수가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일단 제목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민생 공약협의기구 만든다. 해병특검 25만원 법원 이견 못 좁혔다. 갑자기 계엄령 꺼낸 이재명. 용산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공세다. 이재명이 어제 모두 발언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 10월에 나오는데 그 10월에 나오는 시점 정도 되면은 문재인은 아마 검찰 소환을 받느라고 시끌벅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월 대란설, 조국도 10월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10월 대란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9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